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곤조곤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오늘은 대한항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업었습니다. 아시아나가 그동안 여러 군데서 인수 합병 논의가 오갔지만 계속 무산되다가 결국 같은 업종인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를 합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산업은행에서 채권회사죠. 아시아나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에서 7천억을 더 투자를 해서 대한항공에 인수합병을 하도록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세계 7위의 항공사로 대한민국 대한항공이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메머드급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렇게 될 경우 아시아나 특히 마일리지를 가지신 분들은 그럼 내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비행요금은 또 독과점 경쟁사가 없어지고 한 회사로 돼버리면 항공료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또 서비스, 기내 서비스가 또 질이 또 좀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당연히 생기시겠죠? 그래서 그 전문가가 분석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시아나가 매각된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그 요새 여행을 못하니까 그 마일리지를 항공 비행기 티켓을 살 때뿐만이 아니라 그 마일리지를 딴 곳에도 이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딴 곳에서 그 마일리지를 쓸 때 그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좀 평가 기준이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같이 합병을 할 경우에도 암만 해도 그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은 일정 부분 손해를 보게 될 것 같다. 대한항공이 만약에 100이라면 아시아나 마일리지 평가는 뭐 한 80이 됐든 90이 됐든 이렇게 대한항공 마일리지하고 똑같이 적용받기는 아마도 힘들 거다. 이렇게 경제 전문 기자가 평가를 하더군요. 그래서 암만 해도 이제 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지신 분들은 약간의 손해를 아마 감수하셔야 될 것 같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것이고, 만약에 대한항공에서 정책적으로 다 우리 잠재 고객들이신데 우리는 그 손해보지 않도록 평등하게 해드리겠다 하면 그건 회사의 영업방침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국가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가항공, 아시아나에서 저가항공이 두 개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에어 부산하고 에어 서울, 이 두 개와 대한항공에서는 진에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가항공, LCC라고 그러죠. 이 저가항공도 회사가 합쳐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마 합쳐서 새로운 저가항공이 하나가 탄생하게 되겠죠. 세 개의 항공사가 합쳐져서. 그래서 저가항공이 조금 싼 맛의 항공기를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이 저가항공도 이렇게 통폐합이 될 경우에 항공요금이 오르는 거 아닐까? 이런 염려를 하실 것 같아요. 암만 해도 경쟁사가 있을 때보다는 독과점으로 갈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겠죠. 이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적극 개입해서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서비스는 어떻게 되냐? 사실
대한항공 서비스가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탈 때보다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물론 이제 승객들도 수준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욕구가 커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가 향상될 수밖에 없죠. 요즘 승무원들은 굉장히 일하기 힘듭니다. 손님들의 서비스 욕구가 높아진다는 것은 승무원들의 일이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사가 있을 경우에는 서비스가 그로 인해서 대한항공 서비스가 굉장히 서비스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세계에서 그 아이아타라는 그 항공협회에서 그 서비스가 가장 좋은 항공사는 늘 싱가포르 에어라인이었습니다. 저희 때도 싱가포르였는데 요 근래에도 싱가포르 에어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비스 수준이 높았었는데 이렇게 경쟁사가 없어진다면 그 서비스 수준도 암만 해도 경쟁할 때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항공기 문제, 항공 요금 문제, 서비스 문제는 우리 승객들에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승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이제 되고, 또한 국가적이나 사회적인 평가로는 어떤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냐면, 대한항공이 형제끼리 또 분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 회장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런데 그렇게 형제끼리, 남매끼리 치고받는 그런 볼썽사나운 기업에게 무엇 때문에 정부에서 8천억이라는 돈까지 쓸어 넣어주면서 대한항공에다 아시아나 항공을 합병하도록 돕냐? 이거 특혜 아니냐? 더 나가서 조 회장 오빠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사회에. 그런데 이것을 또 대한항공이 인수하지 않으면 또 외국 기업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항공 전문 업체가 아니면은 그걸 운영하는데 또 운영 부실로 인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 항공업이라는 게 굉장히 전문성이 요하고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어 하고, 특히 정비, 기내식, 아시아나가 지난번에도 기내식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한항공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항공기를 띄우는데 기반 시설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이 저는 인수합병을 하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뭐 특혜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저는 가장 바람직한 쪽으로 결정이 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떨지 모르지만, 하지만 항공사업이라는 건 굉장히 좀 안전이 우선되고, 고객을 몇백 명씩을 태워서 하루에도 몇백 편씩 항공기를 띄워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정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어쨌든 내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그런 불안감은 있으시겠지만, 승객들이, 저는 바람직하게 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는 아마도 내 생각에는 대한항공에서 가능한 한 승객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하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한번 서비스 수준을 높여놨기 때문에 그 서비스 수준이 더 좋아지냐 더 나빠지냐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그 서비스 수준이 하향 조정될 것 같진 않다. 그렇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금은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항공기 요금이 오르지 않도록, 그거는 정부 책임이겠죠. 또 승객들도 항공기 요금 인상이 과하다 싶을 때는 또 그때 머리띠 두르고 광화문에 나가는 거죠. 뭐 그럴 때 우리 소비자 파워를 써야죠. 하여튼 대한항공이
아시아를 업음으로써 세계 7대 7위 항공사가 탄생을 했고 또 서비스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마일리지, 내 마일리지는 대한항공한테 적극 요청해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마음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